마음이 머무는 곳, 그 집의 온기.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십들은 하나둘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미영 씨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아이들의 겨울옷을 꺼내며 난방비 걱정을 하고 있었다. 작년 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며칠을 고민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하나? 미영 씨는 작은 한숨을 쉬며 아이들의 옷을 개었다. 지민이의 잠바는 소매가 짧아졌고 지훈이의 패딩은 솜이 군데군데 빠져 있었다. 새로 사주고 싶었지만 식당 일로 버는 돈은 늘 빠듯했다. 그 모습을 거실에서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올해는 내가 좀 도와줄 테니 너무 걱정 말아요. 미영 씨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미영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저희가 아껴서 살면 돼요. 할아버지도 연금으로 생활하시잖아요. 그래도 이 집에서 같이 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고집스러운 따뜻함이 묻어났다. 미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왔던 그녀에게 누군가의 배려는 낯설면서도 고마웠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지민이가 방이 춥다며 울먹이자 미영 씨는 급히 보일러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기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당황한 미영 씨의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서둘러 낡은 공구통을 들고 나왔다. 제가 한번 볼게요. 할아버지, 그냥 내일 기사님 부를게요. 너무 늦었어요. 괜찮아요.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해봤지. 손전등만 좀 비춰주세요. 미영 씨는 손전등을 들고 보일러실에 쪼그리고 앉았다. 좁은 공간 안에서 할아버지는 허리를 굽힌 채 이것저것 만지며 점검했다. 허리 굽은 모습과 손끝에 묻은 기름때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남의 집 보일러를 고치느라 손을 더럽히는 노인의 모습이 미영 씨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여기 연결 부분이 헐거워졌네. 할아버지가 공구로 조이자 보일러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방 안에 따뜻한 공기가 차자 미영 씨는 고마움 이상으로 묘한 감정을 느꼈다. 저 사람,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다. 그날 밤 미영 씨는 할아버지께 따뜻한 차를 내어드리며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집에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걸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다. 그 눈빛을 보며 미영 씨는 처음으로 이 낯선 동거가 단순한 계약 이상의 무언가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식탁에는 미역국과 김치찌개, 그리고 할아버지가 직접 담근 깨십장아찌가 놓여 있었다. 지민이가 밥을 먹다가 말했다. 할아버지, 이 장아찌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아버지가 옛날부터 담그던 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친구들이 그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가 아니래.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미영 씨의 손이 멈췄다. 할아버지도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지민이가 오빠를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할아버지잖아. 아니, 그게 친구 엄마가 그러셨대.
우리랑 피가 안 섞였다고. 미영 씨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지훈아, 피는 안 섞였지. 하지만 마음은 가족이야. 할아버지는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시고, 우리도 할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잖아.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딘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지훈아,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란다.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지. 그럼 할아버지는 우리가 진짜 가족 같으세요? 물론이지. 너희들은 할아버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야. 지민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훈이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보며 미영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영 씨에게 물었다. 미영 씨, 아이들한테 괜한 오해 생기게 한 건 아닌가요? 저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으면 어쩌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오히려 아이들이 더 단단해질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가족이 있다는 걸 배우는 거죠. 그래도 제가 너무 욕심을 낸 건 아닌지.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희는 이렇게 따뜻하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미영 씨의 진심 어린 말에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오히려 더 자주 할아버지 방에 놀러 갔다. 지민이는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와 할아버지께 선물했고, 지훈이는 수학 문제를 들고 와서 물어봤다. 할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아이들을 가르쳤고,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족이란 말이 피보다 따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세 사람 모두 조금씩 느껴가고 있었다. 며칠 후 미영 씨의 생일이 다가왔다. 사실 미영 씨는 자신의 생일을 챙긴 지 오래였다. 남편과 이혼한 후 생일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날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날도 식당에서 일하느라 늦게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미영 씨는 멈춰 섰다. 마루에 작은 케이크와 종이로 만든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초는 켜지지 않았지만 케이크 위에는 엄마 사랑해요라는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엄마, 지민이가 방에서 달려나와 미영 씨를 껴안았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뒤이어 지훈이가 쑥스럽게 나와 말했다. 할아버지가 다 준비했어요. 저희는 꽃이랑 카드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거실 한쪽에 서서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애들이 하고 싶다길래 내가 조금 도와줬어요. 케이크는 동네 빵집에서 샀고요. 미영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 가방을 내려놓고 케이크 앞에 앉았다. 아이들이 불을 켜고 네 사람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촛불을 끄고 난 뒤 미영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었는데. 생일은 챙겨야죠. 미영 씨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할아버지의 말에 미영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던 시간들, 아무도 자신을 축하해 주지 않았던 생일들이 떠올랐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생일, 그것도 가족이 아닌 이들과 함께하는 생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집이 진짜 자신의 집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미영 씨는 할아버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직접 든 손목 보호대였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손이 요즘 많이 시려 보이시길래요. 제가 직접 떴어요. 이런 걸 직접 다 짰어요. 언제? 밤에 잠 안 올 때
조금씩 뜬 거예요. 따뜻하시죠? 할아버지는 손목 보호대를 손에 끼워 보았다. 꼭 맞았다. 응, 아주 따뜻하네. 마음까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미영 씨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다. 그 집 요즘 참 화목하다더라. 근데 미영 씨랑 그 어르신이 같이 산다며? 그러게 말이야. 혈육도 아닌데 같은 집에 산다는 게 좀. 미영 씨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 씨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이게 괜찮은 걸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가는 건 아닐까? 저녁 식사 후 할아버지는 미영 씨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말이 조금 신경 쓰여서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미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난 뒤 말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 마음이 바르면 돼요.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래도 할아버지가 불편하시진 않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이렇게 가족같이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할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미영 씨는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날 밤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영 씨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 더 깊은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첫눈이 내렸다. 지민이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엄마, 눈 와요. 눈. 정말 미영 씨가 창가로 달려가자 하얀 눈송이들이 마당에 내려앉고 있었다. 지훈이도 방에서 나와 신나게 외쳤다. 와, 눈사람 만들어도 돼요? 그래.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나가 놀아. 아이들은 서둘러 옷을 입고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미영 씨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도 거실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미영 씨는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눈송이가 창문에 내려앉았다. 할아버지는 말했다. 눈이 오면 옛날엔 꼭 가족끼리 손잡고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내랑 아들이랑 셋이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미영 씨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할아버지도 추억 하나 더 만드시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다. 할아버지와 지훈이가 큰 눈덩이를 굴리고 미영 씨와 지민이가 작은 눈덩이를 만들었다. 지민이가 코로 당근을 꽂고 지훈이가 자신의 목도리를 눈사람에게 감았다. 완성.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자, 다 같이 눈사람 옆에 서봐요. 사진 찍을게요. 네 사람은 눈사람 옆에 섰다. 할아버지가 타이머를 맞추고 달려왔다. 사진을 찍는 순간 할아버지와 미영 씨의 손끝이 잠시 스쳤다. 잠깐이었지만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다. 미영 씨는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느껴지는 듯했다. 그 따뜻함이 그날 밤
내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마음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마주치면 서로의 눈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고, 말을 나눌 때마다 이전보다 더 깊은 감정이 전해졌다. 가족 같은 따뜻함이 어느새 서로를 향한 깊은 감정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다. 나이 차이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에만 그 감정을 간직했다. 눈은 계속 내렸고 그 집의 온기는 더욱 깊어졌다.